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예 도전 테마라고 해서 오늘 준비해 주신 테마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어떤 테마들이 후보로 올라왔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게임 후보 테마 탑3입니다. 재택근무, 마그네슘 품귀, 요소 품귀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제는 투표할 필요가 없이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내 이름을 걸고 준비해 주신 테마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테마를 들어보시면서 이 테마가 조금 더 잘 가기를 응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자는 샵 0082번 저희 늘 열어두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더더욱이 노란톡도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 도전 테마 3개가 각각 어떤 위원님이 도전을 외치신 건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일단 요소 품귀, 요소수 이야기는 저희 게임 중에 이야기를 좀 많이 해봤잖아요. 그렇죠. 이거 도전하신 분. 제가 일단 도전했습니다. 네. 일단은 일단 저희가 도전 테마를 이렇게 선정을 하는 네. 이유 자체가 일단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싸움이라고 하는데 이 경기장을 정해놓고 피도 없는 싸움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피도 눈물도 없이 싸울 거면은 뭐라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 이제 보여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경기장을 이렇게 이제 딱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크게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네. 이제는 경기장을 우리가 정한다. 마치 박지성이 국내에서만 있는 게 그렇죠. 아니고 네. 외국으로 나가는 그리고 나가지고 물 만난 고기처럼 네.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보금자리가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이를 갈고 나왔는데 네. 하나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뭐죠? 이제 제가 선택한 테마보다 네. 남이 선택한 테마가 잘 갔었기 때문에 나는 얹어서 잘 갔었는데. 네, 얹혀서라도 잘 갔었는데 굳이 이거를 또 제가 또 정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부담이 됐을 것 같아요. 네, 부담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네. 이제 요소 품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들고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 요소 품귀가 이제 그럼 요소수를 다룰 것이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 요소수는 아니고요. 저는 시멘트를 좀 나중에 좀 다룰까 합니다. 시멘트 관련주가 또 엮인다. 요소와 또 요소 품귀가 또 엮여서 움직임 줄 수 있다 보는데 일단은 그 유연탄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은 이제 그 휘발유 성분의 어떤 함유의 어떤 고열 석탄으로 이 시멘트 제조 과정의 주요 원자재로 쓰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유연탄이 최근에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올해 기준으로 거의 한 300%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모멘텀이 시멘트 관련주들로 좀 치우쳐서 움직임을 좀 주고 있고 또 유연탄 같은 경우가 이제 시멘트 제조 원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30% 가까이 넘습니다. 네. 그래서 수입에 거의 다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이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중간에 오미크론이라는 복병이 나타나서 시장 흐름을 좀 방해하긴 했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 또 미국 쪽에서도 이제 대규모로 일단 건설 업종인들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모멘텀이 나타날 것 같고요. 국내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공공주택에 대한 확대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정책적인 측면에서 건설 업종들 그리고 시멘트 업종들 쪽에서 호의적인 그런 이슈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쪽 섹터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이 소속로의 온도가 이제 1000도씨 이상으로 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질소 산화물이 좀 발생을 하는데 이런 요소수를 뿌려서 이때 제거를 합니다. 근데 네. 요소수도 품귀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시멘트 쪽도 당연히 또 이 공급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자 같은 경우도 시멘트 관련주도 한일 시멘트, 삼포 시멘트 그리고 성신양에 다 올라갔죠. 특히나 성신양이 같은 경우는 특정한 이슈가 또 붙으면서 같이 올라가긴 했는데 이쪽 섹터들 주목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여기 있는 섹터를 다음 주 중에 공략을 해야 된다. 네, 이걸 좀 관심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종목이 하나 있으니까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네. 도전 테마라고 준비해 주신 만큼 굉장히 자세하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공격적이어야 됩니다. 자, 이제는 정말 피도 눈물도 없군요. 네, 시멘트와 관련돼서는 언급을 계속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관련돼서 혹시 이 테마에 대해서 혹시 추가 설명하고 싶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아무래도 요소수 관련 사태가 또 일어날까 봐 네. 정부에서는 이제 20개 품목을 정해서 네.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강화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 불안, 그런 원자재의 불안, 수급이 커지면서 앞으로 이런 품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네. 정부에서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서 네. 이 관련돼서 이 산업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확실히 이게 한번 풍기 현상이 일어났다가 경제적으로 타격이 크다는 게 저희가 확실히 뼈로 느끼지 않았습니까? 뼈저리게. 관련돼서는 계속 볼만하다. 그 안에서도 시멘트 쪽을 특히나 보고 있는 이유가 있으신 것 같아서 종목이 궁금해지네요. 관련돼서 혹시 추가 설명 있으십니까? 일단 제가 하겠습니다. 네네. 저도 한마디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요소가 관련해서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근데 시멘트를 만드는데도 그런 분이 있어요. 네. 댓글창에서 요소수발이라고 하면 우리 민경철 위원님이 너무 생각난다. 이런 분이 계셔가지고 저는 요소 품기를 혹시 우리 민 위원님이 준비하신 건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무튼 네, 추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뭐 이제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소가 네. 없으면요 대한민국의 물류가 마비되고 대한민국이 마비됩니다. 그래서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시멘트에서도 요소가 필요하지만 비료에도 사용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요소를 자체 생산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에 의존을 해야 됩니다. 기존에는 중국의 수입 의존도가 높았고 이번 주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제 인도네시아한테 이제 3년 동안 매달 1만 톤의 요소를 수입하는 MOU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이슈가 발발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연간 12만 톤. 근데 이 수입량은 우리나라 산업 전반적으로 쓰이는 양의 3분의 1 정도밖에 좀 차지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3분의 2에 대한 공급이 필요한데 이 공급을 중국에서 이제 요소에 대한 수출을 진행해 주지 않으면 다시 한번 우리나라 요소 재고가 떨어지는 시점에 다시 한번 요소수발 시멘트 대란, 요소수발 물류 대란, 요소수발 뭐 비료 대란이나 뭐 이런 것들의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요소와 관련된 이런 품귀 현상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은 병목 현상에 기인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단기간에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들입니다. 네. 뭐 금리를 뭐 빠르게 인상하건 조기 테이퍼링을 하건 그런 거와 상관없이 작년에 코로나 위기 사태에서 그런 원자재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생산 업체들이 네. 지금 도산을 해서 공급망 자체가 지금 글로벌 공급망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요소뿐만 아니라 모든 원자재 그런 공급망에 대한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이 이슈는 저도 지난달에 있다? 굉장히 이 섹터 보셔야 된다라고 강조해 드렸는데 네. 김 위원님께서도 제가 강조했던 섹터를 또 이제 잘 선택하셔가지고 수익을 내시겠다 이런 전략을 또 잘 세우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벤치매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벤치매킹. 네. 아니 뭐 다 같이 잘 되면 너무 좋죠. 네. 하지만 웃는 게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일단 요소 품귀 우리 김성현 전문가님의 도전 테마였고요. 그 다음으로는 재택근무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눈에 좀 띄는데 재택근무는 누가 도전하시는 거죠? 제가 도전을. 네, 궁금합니다. 재택근무 뭘까요? 네,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네. 지금 5차 대유행이 지금 확산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이 재택근무를 좀 주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우선 각 나라별로 지금 5차 유행 우려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7,000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음 주에 또 발표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이제 국가들이 이제 재봉쇄나 재택근무 도입을 이제 또 검토하고 있고 우리 정부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00명 발생하면서 이 재택근무를 권장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지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기업도 그 시기를 좀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코로나 확산을 지금 현실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물리적으로 이제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중에도 또 일은 안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재택근무와 원격 근무의 확대가 비대면으로서 이제 사람과의 접촉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앞으로는 좀 더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어. 저는 재택근무 관련주를 좀 뽑아봤습니다. 네, 재택근무 관련주도 진짜 앞으로는 더욱더 각광받는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 이 재택근무의 맛을 들이면 아, 집에서도 다 가능했구나라는 생각에 많은 분들이 그 인프라를 원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도전 테마를 지금 다들 각각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도전 테마를 들어보시고 이 도전 테마가 유망할 것 같다라고 문자 샵 0082번으로 도전 테마를 보내주시면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자료집을 저희가 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정말 많은 이벤트를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지금 보내주시면 자료집까지 보내드린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재택근무하면 떠오르는 종목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렇죠. 네, 알서포트라든지 네. 링네트라든지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는데 다른 두 분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해요. 방송은 재택근무가 안 돼요. 네, 하고 싶었는데 네, 안 돼요, 안 돼요. 이미 다 갖춰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노노노노노. 저녁 방송도 할 수 있는데 아쉽습니다. 네네네, 안 됩니다. 그래서 네. 근데 순간적으로 제가 놀랬던 게 네. 우리 앵커님께서 알서포트가 바로 나오시길래 오. 역시나 주식에 또 관심이 많으시구나. 네. 혹시라도 또 이거 사신 거 아니지? 절대 아닙니다. 없으시죠? 예. 네, 일단은 그래서 이제 알서포트가 거의 뭐 대장주라고 저도 보고 있고 예. 알서포트를 중심으로 종목이 아직 상승 구간대가 더 남아 있다고 봅니다. 뭐 오늘자 같은 경우도 알서포트 기준으로 해서 뭐 외국인 매수세가 35만 주 가까이 그런 되는 측면들 추가적인 상승 구간대는 아직 더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 섹터는 아직도 양호하다. 그러니까 시장의 저종 모멘텀으로 계속 오미크론 제로나 코로나 이슈가 쓰여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네. 뭐 이런 섹터도 좀 강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영국 쪽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주요 국가들 다 마찬가지인데 영국 쪽에서는 이미 재택근무라든가 그리고 또 방역 패스를 또 진행을 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뭐 영화관이나 극장에서 뭐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나라와 동일시하게 또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벌써 신규 확진자가 오미크론만 하더라도 131건의 그 확진자가 네.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 문제 자체가 뭐 쉽사리 이제 바로 꺼지지는 않겠다. 네. 계속 이제 점화가 될 것인데 근데 저는 이제 좀 그렇게 봅니다. 이게 너무 크게 막 나타난다 보다도 네. 이 확산 속도가 빠른 어떤 바이러스 변종 같은 경우는 이 치사율 자체는 높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너무 큰 시장의 모멘텀, 시장 조정의 모멘텀으로 보시면 안 되고 이거는 단기적인 단발성 이슈다. 단발성 이슈다. 단발성 이슈로 움직임을 줄 수 있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저희 민 의원님은 재택근무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코로나 관련해서는 이제 연말에 음. 제가 당연히 코로나 종식되어야 되지만 제가 작년에서도 예상을 해드렸고 네. 제가 지난달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수능이 끝나면 우리 수십만 명의 수험생들이 같은 장소에 모여서 수능을 보고 이제 자유 억압받았던 우리 수험생들이 친구들 만나러 다니는 과정과 놀고 싶죠. 그리고 네. 연말 우리 송년회도 해야 되고 회식도 뭐 일정들 약속들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런 모임을 가져가는 과정 속에 위드 코로나 정책과 맞물리면서 연말에 날씨까지 추워지면서 독감 유행 시기와 맞물리면서 신규 확진자가 저는 연말까지 견고하게 좀 상승 곡선을 그려 나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는 작년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타임머신 타고 온 건 아닌데 작년에도 마쳤고 올해도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관련주들, 우리 자택근무, 뭐 원격 의료 관련주들 이미 우리 내일의 분 코너에서 많이들 또 수익을 또 안겨드린 종목이 아닌가 싶고 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뭐 코로나 관련주 뭐 여러 가지 종목들 뭐 우리 지난달 PHC 네. 우리 방송에서 주유소 게임에서 제가 이제 다뤄드리고 20% 이상 올라갔고 네. 신자키토 관련주로 자 우리 케어레스 종목도 11월달 우리 원격 의료 플랫폼 관련주로 해서 자 주가 자 과거 우리 장기 입형 라인 때 매물을 자 소화하고 조정받은 눌림목 구간을 공략해가지고 자 일주일 만에 10% 15% 이상의 상승 파동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안겨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의료와 관련된 종목군들 이미 뭐 이슈 앞으로도 더 부각될 수 있지만 저는 자 이미 지난주에 미리 저점에 잘 공략을 해가지고 이미 지금 수익권 청산 기회를 좀 안겨드렸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본 코로나 관련주들 좋다고 봅니다. 실적 기반한 실적 없는 종목들 말고 실적 기반한 종목들 흑자 내고 있는 기업들 조금 더 모멘텀이 연말까지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신규 확진자 추이가 지금 7,000명대인데 네.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연말 연초에 10,000명 돌파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과거에는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로 올라가다가 이게 세 자릿수 100명을 돌파하는 순간 정말 그 공포감이 엄청났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7,000명, 8,000명, 9,000명 되다가 당연히 줄어들어야겠지만 네. 10,000명을 뛰어넘는 순간 그때 또다시 코로나 관련주들에 대한
이슈와 모멘텀이 좀 부각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인 좀 트렌드가 약간 살짝 언택트 비대면 자택근무로 좀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제 이제 지인분들 중에서도 이제 서울대 박사를 졸업하시고 이제 인공지능 뭐 이런 IT 관련 쪽으로 개발자 쪽으로 이제 글로벌 기업들과의 면접을 보시는데 이제 뭐 메타라는 뭐 페이스북이라는 기업과의 면접을 보든 아니면 구글의 면접을 보든 원래는 미국으로 찾아가서 혹은 한국 지사에 있는 곳에 방문해서 대면 면접을 봐야 되는데 네. 요즘에는 전부 다 그냥 비대면으로. 온라인상으로 비대면으로 코딩 테스트를 하고 그거에 대한 우리 면접을 바로 실시간으로 비대면으로 하는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 어떻게 보면 카카오톡도 플랫폼, 그렇죠. 그리고 OTT도 플랫폼, 유튜브도 플랫폼, 다 플랫폼인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자택 근무를 하는 체계 플랫폼, 우리 원격 의료를 하는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자, 우리 이제 원격 의료 플랫폼 관련주인 케어랩스도 우리 수익 잘 냈지만 자, 어떤 종목을 이제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원격 의료 관련주들 연말까지 한 번 더 시세 보실 가능성 볼만하다. 저는 높게 오. 좀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왜 요소 수발이라고 하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숫자를 좀 발음 잘하실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재택근무 출제하신 건가요? 혹시? 아니요. 아니죠? 재택근무는 이미 저는 수익 다 내드렸다. 아. 지금 제가 준비한 종목은 네. 안 보면 평생 후회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준비해주신 도전 테마가 너무 궁금해지네요. 테마 설명 본인이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못 듣고 끝낼 것 같아요. 빨리 도전 테마 이야기해 주시죠. 일단 제가 이제 준비한 섹터는요. 이제 마그네슘과 알루미늄 원자재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신차 우리 현대자동차의 신차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특정 우리 모델들에 대한 가격이 몇백만 원씩 올라가고 있는데 그 완성차 가격 상승의 요인이 우리 철강, 마그네슘 그리고 알루미늄 원자재 가격 상승이 기인해서 우리 완성차 업체들의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원자재 가격 상승은 곧 관련주들의 이슈와 뭐 테마로 형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요소 수발 품귀 현상을 뿐만 아니라 지금 병목 현상에 따라서 모든 원자재들이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수입 의존도가 높은 네. 마그네슘과 알루미늄 자동차를 만드는 데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우리 IT 기기를 만드는 데도 좀 필수적으로 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 마그네슘, 알루미늄 뭐 이런 병목 현상에 기인한 네. 테마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 중에서 네. 그냥 바닥에 위치해 있는 종목을 저는 이제 준비했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마그네슘 품귀 그리고 플러스 알루미늄 품귀 현상 부각됐을 때 튀어오를 수 있는 종목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네, 아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오히려 도전 테마에서 힘이 쫙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아주 느낌적인 느낌이기를. 네, 오늘 이렇게 도전 테마가 다 나왔습니다. 우리 민경철 의원님, 마그네슘 품귀 요소수 아닙니다.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헷갈리실 것 같아요. 마그네슘 좋습니다. 품귀. 네, 좋습니다. 자, 손영희 전문가님 재택근무 밀고 계시고 김성현 전문가님이 요소 품귀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종목을 각각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지금 바로 문자 샵 0082번으로 듣고 싶은 테마에 대한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자료집을 또 따로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